자, 무리함수로 갑니다. 네.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 안 되죠? 네. 근데 축이 존재하죠. 네. 축을 기준으로 좌측만 보거나 우측만 보면은 그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다. 걔네들의 역함수가 무리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함수의 식을 실제로 구하는 문제가 아까 유리함수는 공식으로 외워야 되고 무리함수도 그런 의미를 만약 학교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리함수와 어떤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 문제 이게 또 다시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무리함수는 그래프의 스타일이 네 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 번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676번 문제를 보면 y는 루트 3-2x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플러스에다 뭐 좀 이렇게 줘봤자 이거 하나죠? 네. 중요한 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 1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그거가 중요한데 루트에 자 일반형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분의 3에 그리고 뒤에 뭐 왜 있는지 좀 길게 나와 있는 뭐 이 좀 짜시래기 같은 이놈의 식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세로 기준선 x는 2분의 3 가로 기준선 y는 1-2b인데 여기서 요놈의 부호를 맞불이라고 읽어야지 뿔마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딱 엮어서 몇 사분면으로 봐야 된다? 2사분면. 실제로 얘는 2사분면은 아니지만 이동되기 전에는 원래 진짜 2사분면이었어요. 그러니까 2사분면처럼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좋은데 문제를 보니까 정의역 문자가 자꾸 장난치고 있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 치역 뭐 이렇게 된대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제한이 생긴다는 거네?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보다 작으면은 말이 되나? 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 여기다라고 얘기하면 그 위에 있다니까 말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지점의 교점에 x가 누구라고 본다면 a라고 본다면 그거의 왼쪽입니다 해서 겸사겸사 다 말이 되네요. 겸사겸사 말이 된다. 뭐 결론은 조금 허망하게 끝났는데 요거 몇 컴마면 a, 마이너스 1을 쭉이다가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테이블 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b가 해결이 안 되는데 a가 어떻게 해결이 돼? 그거야 뭐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나오나 보지 뭐. 어차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돼 있습니까? A, B.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잘못했네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미안. 뭐냐면 a 또 그리기는 시간이 없고 그냥 여기다 표현할게요. 정의역이 이거의 정의역이 x는 a보다 작고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래. 여기에 정의역 치역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냥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선생님이 해석을 했네요. 거기 문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필기해도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야. 부분집합이니까 뻔뻔하게 우기고 있죠. 어쨌든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겁니다. 그러면 a 값은 2분의 3 나왔고 뭐 b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b 값은 1이 나오겠네요. 그죠? 뭐 곱하면 정답은 2분의 3이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유형 08의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차피 이 문제로 따지면은 요 숫자들이 그대로 평행이동 수치라고 보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본이 누구고 이동해 놓은 놈이 누구냐를 문장에서 거꾸로 놓으면 잘못된다는 거야. 문장 잘 읽어야 돼요. 그럼 뭐 푸는 데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유형 공부 자 또 뭐 나왔습니까? 4분이네. 4분면 나왔죠? 네. 4분면이면 원래 기초적인 내용에다가 절편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683하고 684처럼 미정계수 아무것도 없이 그려놓은 다음 4분면 찾아라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네. 이동을 해가지고 뭐 몇 4분면을 지나도록 안 지나도록 이렇게 준다고 문제를 갖다가 자 685번 볼게요. 685번은 함수식을 y는 루트 뭐라고 줬니?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줬죠? 네. 세로 기준선 얼마? x는 4 그지? 네. 가로 기준선 얼마? y는 0 그리고 뿔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y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순간 이놈을 지금부터 위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 위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4분면에 관해서 몇 3분면을 지나느냐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x축, y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편을 그려서 하는 683, 684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준이 여기가 x는 4니까 여기 어딘가에 x는 0이라는 y축이 있을 것이고 요거는 동일하게 그냥 요거 자체를 무슨 축으로 또 써먹을 수 있고 x축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1, 2, 3, 4분면인데 지금으로만 보면 그냥 몇 3면 몇 3면만 지나고 있으니까 1, 2, 3면만 지나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2, 3, 4분면만 지나도록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문제가 이러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돼요. 2, 3, 4, 4분면을 지나도록 하면 1, 4분면을 지나도 되죠? 네. 근데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기는 해요. 쌍곡선도 아니고 어떻게 1, 2, 3, 4분면을 다 지나.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잡아내려서 어떻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것까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래서 어디 지날 때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원점. 그렇죠. 원점 지날 때가 기준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요 놈이 이동된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0,0을 넣었더니만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 얘기죠.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순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잡아내렸다는 거야 말 그대로 이만큼 잡아내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만큼 잡아내리면 아직 몇 4분면을 들어가지 못했다 3, 4분면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답해보세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뭐라고 써야 답이 맞는 거예요? 작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작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적에도 애매하게 말지 말고 이만큼 내려서는 안 되고 3만큼, 4만큼, 5만큼이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구체적인 숫자를 예를 들어서 작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안전빵 그리고 더 빠르고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네? 절대로 음수 나오거나 문자로 나왔을 때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답이 이게 아니야. 정수 A의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야. 그것도 이해가 안 될 게 없어. 방금 예를 든 수치로 말했잖아. 그 중에서 마이너스 3이 제일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최대값이죠. 헷갈릴 때는 예를 들어라. 뭐 그딴 얘기 안 해? 그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나가볼게요. 유형 10. 유형 10에서 그냥 뭐 686 보면은 세로 기준선 x는 마이너스 2, 가로 기준선 y는 마이너스 1이죠? 우리 스타일대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식을 뭐라고 써야 돼요? y는 루트
a 괄호열고 x 플러스 2 그리고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 1. 네. 다시 말해서 일반형 갖다 버리고 표준형으로 들이대자 이거죠. 네. 그리고 지나는 점 하나 기다리고 있죠. 0,1 대입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유형 21 네. 무리함수 그래프의 성질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분명히 4분면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프 대칭을 묻는 부분이 691번에서 보이고 있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어떤 함수를 막론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돼요. 네. 막 그림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형의 이동 저번에 시험범위였잖아요, 그죠? 네. 그걸 까맣게 까먹으면 안 돼. 네. 거기서 너희가 외웠던 거는 그게 양함수, 음함수조차도 구분이 없는 풀이 방법이에요, 그게.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다. 외웠잖아. 네. 왜 외웠어? 안 그리고 편하게 하려고. 근데 기껏 여기 와가지고 그건 다 같이 먹고 그걸 또 그려서 풀고 앉아서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래도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유형 12 참 여러모로 비교해봐도 유리함수가 골치 아프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왜 그놈은 끊기고 두 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여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네. 유형 16을 먼저 가죠. 네. 유형 16도 그래요. 유형 16도 위아래로 이동하느냐 아니면은 기울기에 따라서 변하느냐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근데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변하고 뭐고는 아까 정리 다 해드렸어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또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 요 필기에서는 우선 여러분들 아까 유리함수에 필기한 내용 있죠? 네. 필기한 직선의 유형. 오케이? 네. 유리함수에 필기한 직선의 유형은 일단 생각하란 얘기고요. 네. 그건 우선이야. 네. 거기에 추가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만 하면 돼. 그래서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가 유리함수와 직선의 관계보다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리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막상 그려보고 그렸을 때의 그 나름의 패턴을 말하기가 좀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무리함수도 다 해보면 되긴 되는데 무리함수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직선하고. 그게 지금부터 적을 건데 바로 뭐냐면 직선이 무리함수와 접할 때 아까 유리함수 때도 접할 때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대놓고 이렇게 쓴 건 이게 더 훨씬 더 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접할 때하고 직선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을 지날 때 그리고 직선 기울기 양음영 되는 뭐 그러한 특징 아니면 평행이동 특징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간단하게 봐보면 거기 그 조금 되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네. 이게 707부터 710까지 직선이 다 정점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문제예요? 위아래. 그냥 위아래죠, 그죠? 이러면 재미없어요. 이러면 재미없어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좀 그럴듯한 문제가 이게 없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심하게 풀어가지고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것만 했는데 시험에서 아니고 나오면 어떡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냥 여기다 선생님이 생짜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날 때 요거 기준,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접할 때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리함수가 뭐 적당한 지점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 정점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될 때가 있겠어요? 접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누구는 중요하냐? 이렇게 될 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만나긴 만나는데 이때는 교점이 하나죠. 근데 내가 살짝만 들어도 교점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게 이놈은 기울기가 뭐 양비일 때가 어디 있어? 기울기가 픽스니까 이게 세상 편한 거야 이게. 그리고 보통 이게 이제 RPM이라면 최다 이것만 나왔다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이거 생각해야 돼. 당연히 특강 듣는 학생들이니까 고쟁이에 나오겠죠 이거는요. 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주는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자, 미안한데 필기는 조금만 이따 할까요? 조금 이따 하고요. 유형 14, 유형 13, 유형 15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모르겠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 받으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가 좀 많아지는데 실력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한 유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숙제를 갖다 저는 완벽하게 다 해왔습니다. 나는 그게 오히려 가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안 가르친 건데 얘가 어떻게 풀었지?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푼 게 막 뽀록이 나버려요. 우리 그러지는 맙시다. 그래서 뭐 저쪽 반 친구들 중에서 저번에 이제 정이 안 되면 뭐 홀수번만이라도 풀어와라, 짝수번만 풀어와라. 그때 이 두 녀석이 절반만 풀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절반만 풀어오라고 말한 거 같냐? 도저히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였냐? 그랬더니 사실은 토요일날 좀 노느라고 지금 놀아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그래도 너 할 건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학생 한 명도 나한테 똑같은 소리 들었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최소한이라는 거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예요. 그런 시간에. 그거를 감안하면 안 돼요. 할 거는 해놔야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못 해왔다라고 얘기하면 물어는 봐요. 그리고 절반밖에 못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의 태도도 봐요. 꿀릴 게 없으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선생님 대화 중에 본인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나오면 그거 그때도 반성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홀수번만 풀고 짝수번만 풀고 그렇게 해봐도 되고요. 나는 좀 기본적으로 풀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유형을 이제 풀어보니까 여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풀었는데도 괜찮다. 그럼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풀겠다. 뭐 그래도 선생님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남겨놓은 거 보니까 뭐 그리고 테스트 주말에 본 거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될 게 되구나. 그게 무서워서 또 점수 못 냈는데 또 잘난 척다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냥 다 풀지 뭐. 그렇게 줏대 없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아니구나라는 경험도 겪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 이후는 나는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공부가 되고 그렇게 가면 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 잠깐만 쉬었다가 일단은 진도는 다 나간 거예요. 오케이? 필요한 내용 있으면 메모하세요.